어제 했던 내용, use reducer라는 훅을 이용해서 상태값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로는 reducer 함수, 두 번째 인자로는 상태값의 초기값. 그래서 이 상태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렌더링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밑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태값을 변화시킬 때 원래 상태값을 변화시킬 때는 setState 해가지고 직접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구조죠, 이건? dispatc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액션을 발행하죠. 액션은 보통 이런 오브젝트 모양을 많이 떼요. 액션은. 그래서 이 액션이 뭘 하는 액션인지 타입에다가 명시를 하고, 그리고 액션을 발행을 하면서 액션 안에서 사용될 데이터는 페이로드라는 방에다가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값을 바꿀 때 dispatc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액션을 발행해서 상태값을 바꾸는 거고, dispatch 함수를 호출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reducer 함수가 호출된다. 어제 한 내용 중에. 그래서 reducer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현재 상태값, 두 번째 인자로는 액션, 우리 디스패치한 액션 객체가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액션에는 뭐가 실려 있어요? 액션에는 타입과 타입, 이 액션이 뭘 하는 액션이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페이로드도 같이 실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과 페이로드를 이용해서 어떤 동작을 할지는 여기 안에서 코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 리듀스 함수에서는 새로운 상태값을 리턴을 해줘야 돼. 새로운 상태값. new state를 리턴 해줘야 되는데, new state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액션에 따라서, 액션이 뭐냐에 따라서 새로운 상태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액션이 있죠. 첫 번째 액션, add 한다면 프렌즈에 데이터가 하나 추가된 새로운 상태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타입이 만약에 리셋이란 프렌즈 배열에 있는 모든 아이템이 삭제된 새로운 상태값이 리턴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타입이 리무브라면 페이로드에 담겨있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제거된 새로운 스테이트가 리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듀서는 현재 상태값과 액션을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꼼짝꼼짝해서 새로운 상태값을 리턴해줘요. 그런 게 바로 리듀서 함수이다. 그래서 이 리듀서 함수를 어디다가 use reducer 하면서 전달을 하면은 디스패치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자동으로 그 전달된 리듀서 함수가 호출된다. 이렇게 구조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요소의 참조값을 직접적으로 어디에선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use ref라는 훅을 이용해서, 사실 얘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를 하나 얻어내서 여기다가 전달을 해두면, ref 속성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저 오브젝트의 current라는 방에 해당 UI 요소의 참조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풋 요소의 참조값이 필요하면 use ref에서 만들었던 이 오브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의 current라는 방을 참조하면 인풋 요소의 참조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풋 요소의 참조값을 이용해서 밸류 값을 얻어올 수가 있죠. 현재 입력한 내용. 점 밸류에서 이렇게 참조값을 이용해서 직접 밸류를 읽을 수가 있어요. 뭐 또 다른 방법은 on change 이벤트를 걸어줘가지고 인풋 요소에 입력한 내용을 아예 스테이트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테이트로 관리하지 않고, 몰라, 저거 굳이 나 스테이트로 관리 안 할 거야. 그냥 참조값을 이용해서 직접 액세스 할 거야. 그럴 때 사용하는 후기 use ref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리듀서를 테스트를 하면서 리듀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활용할 리액트 리덕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패키지.json으로 가가지고요. 자, 디펜던시를, 이것도 버전 문제가 있으니까 디펜던시를 제가 알려주는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2개를 설치해야 돼요. 2개. 리덕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리액트 리덕스. 이 리덕스가 리액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막 쓰여요. 리덕스가. 근데 이건 이제 리액트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김구라.점 사이트에다가 두 줄 보내드렸고요. 추가한 다음에, 자, 이렇게 디펜던시즈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 모듈이 자동 설치되진 않잖아.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인스톨. 그쵸? 여기 들어가서 터미널 열어가지고 npm 인스톨하고 뒤에 어떤 말도 없으면, 뭘 설치하지 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json에 디펜던시즈를 참조해가지고 인스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스톨된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죠. 네. 이미 인스톨된 것들은 넘어가고 여기 목록 중에 인스톨되지 않은 것들이 인스톨이 돼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할게요. 금방 인스톨 되죠? 그럼 인스톨된 건 어디에 들어가? 노드 언더바 모듈즈에 들어가고. 근데 이 노드 언더바 모듈즈에는 파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은 깃에서 이그노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깃허브에 올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다운받잖아요. 그쵸? 네. 클론 하게 되면 노드 언더바 모듈즈가 빠져있죠. 네. 그러면 이걸 npm 스타트 했을 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네. 그럼 npm 스타트 하기 전에 한 번은 뭐 해줘야 돼요? 인스톨. 그죠? npm 인스톨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도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덕스를 사용할 준비를 완료를 했고요. src로 가서 index.js가 있죠? 자, index.js를 열어보세요. src index.js. 그런데 어제 리덕스는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언제 사용한다 그랬죠? 왜? 언제 필요할까? 여러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 필요해.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가 공유하는 어떤 상태값이 필요할 때 보통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컴포넌트가 공유하는,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관리하는 스테이트예요.
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에 있는 내용을 UI에다가 만약에 출력을 했다면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리액트의 특징은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UI는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네. 차일드 1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를 앱에서 수정을 하면 차일드 1의 UI가 자동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중앙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해볼까? 중앙에서 관리하고 싶은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한번 관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작성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reduce 함수의 초기 값은 스테이트에다가 초기 상태 값을 넣어주고 액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타입이 유저 언더바 네임이면 페이로드에 실려온 유저 네임을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액션 타입이 로그인 스테이터스라면 액션에 실려오는 페이로드 여기에는 true 또는 false가 실려올 예정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상태값을 변화시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관리되는 상태값을 두 가지를 일단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인된 유저네임 그리고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어떤 컴포넌트의 동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로그인 여부도 상태값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리듀스 함수가 만들어졌으면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어는 create 스토어 자, create 스토어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임포트를요.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지 말고 레거시 크리에이트 스토어를 임포트해서 크리에이트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뭐 그냥 밑에서 바로 레거시 언더바 크리에이트 스토어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굳이 이 이름으로 쓰겠다라면 이렇게 리네임을 해서 쓰면 돼요. 이 index.js 내용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만 코딩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전체 보냈고요. 그럼 이제 크리에이트 스토어가 에러가 안 나죠. 그리고 여기에 뭘 전달하냐면 리듀서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를 이 앱을 뭘로 감쌀 거냐면 앱을
프로바이더로 감싸요. 자, 프로바이더는 리액트 리덕스로부터 임포트를 해야 돼요. 프로바이더 있죠? 네. 임포트는 리액트 리덕스로부터 임포트를 하고 app.js를 프로바이더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스토어에다가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감싸고 있는 이 하위 컴포넌트는요. 이 하위 컴포넌트는 이 상태 값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코딩하고요.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일단 유리수 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create store 하면서 스토어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스토어를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는 이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액 컴포넌트가 아무리 많은 자식 컴포넌트를 포함을 해도 그 자식 컴포넌트도 다 저 스토어에 있는 값들을 쓸 수가 있다. 되셨나요? 그러면 app.jsx로 가볼게요. 자, app.jsx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P 요소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빈 요소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이런 컨텐츠가 있다. 자,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컨텐츠는 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둘 중에 하나만 렌더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조건부로, 그죠? 네. 로그인 했냐 안 했냐, 로그인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 했냐 안 했냐, 로그인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을 했으면 1번 컨텐츠가 렌더링이 돼야 돼. 로그인 하지 않았으면 2번 컨텐츠가 렌더링이 돼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렌더링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연산자가 떠올라요? 둘 중에 하나. 로그인이 true면 1번이 로딩되고, 그렇지 않으면 2번이 렌더링이 돼야 돼. 그쵸? 사막 연산자 떠오르죠. 강제로 떠오른 건가? 여기서 렌더링을 할 때요.
렌더링 할 때.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그죠? 이런 연산자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자,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어요? 사망연산자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콜론, 물음표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중괄호 여기다 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구조 생각하면서 이런 모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만약에 여기에 true가 참조되면, 뭐가 렌더링 될까? 이것만 로딩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만약에 펄스가 참조되면 이 부분만 렌더링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렌더링 할 때도 사망연산자가 쓰여요, 리액트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은 어디로부터 읽어와야 돼요? 리덕스 스토어로부터, 그죠? 중앙에서 관리되는 스토어로부터 is 로그인 값을 읽어와야 되죠. 네. 스토어에 관리되는 로그인 여부 값을 일로 읽어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걸 렌더링 할지 이걸 렌더링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익힐 거는 리덕스 스토어로부터 관리되는 스테이트 값을 도대체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세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펄스일 때는 뭐가 나오는지, true일 때는 뭐가 나오는지. 터미널에서 npm 스타트. 자, 현재 펄스니까 뭐가 나와요? 로그인 UI가 나오죠? 네. 자, 이거 보세요. true로 바꿔볼게요. true로 바꾸니까 누구누구님 로그인 중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렇게 자주 쓰이는 패턴이에요. 리액트에서 두 개의 UI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만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사망연산자 자주 쓰여요. 그러면 이제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상태 값을 어떻게 얻어오느냐. 유즈 셀렉터는 뭘 것 같아요? 훅이죠, 훅. 유즈 스테이트, 유즈 RF 다 훅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액트는 훅이에요, 훅. 자, 유즈 셀렉터라는 훅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리덕스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상태값을 훅으로 걸어온다는 그런 느낌. 우리가 궁금한 내용 유저네임이잖아, 그죠? 유저네임. 아, 유저네임이 아니구나. 로그인 여부죠, 일단은. 이제 로그인. 자, 이제 로그인. 유즈 셀렉터를 임포트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리턴되는 유저네임이 유즈 셀렉터의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즈 셀렉터를 이용을 하면은요, 이 함수에 뭐가 전달이 되냐면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스테이트가 전달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 함수에는 자, 유즈 셀렉터 훅을 호출하면서 함수를 하나 넣어주면 함수의 매개 변수에 리덕스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상태값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값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 함수에서 리턴을 해주면 리턴해준 값이 유즈 셀렉트의 리턴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여기 들어가는 건 true 혹은 false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true 대신에 is login 여기다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초기 값은 false니까 어떤 UI가 출력되겠어요? 로그인에 관련된 UI가 출력되죠? 네. 왜? 초기 값이 false니까. 이게 false면 이게 렌더링이 되잖아. 그래서 인풋 요소하고 로그인 버튼이 존재하는 UI가 렌더링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또 하나가 등장했어요. 뭐? use selector라는 훅이에요. use selector. 자, 이 use selector는 누가 제공하는 훅이에요? 리액트 리덕스에서 제공해주는 use selector라는 훅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덕스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즉 중앙에서 관리되는 상태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눌렀을 때 여기 입력한 사용자명으로 가상의 로그인을 한번 처리를 해볼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유저네임, 비밀번호를 다 입력받아야 되죠. 원래는 다 입력받아서 어디로 보내야 돼? 스프링부트 API 서버로 악시오스를 통해서 보내야 되죠? 보내서 인증을 받아서 이 정보가 맞으면 토큰을 하나 발급을 받아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비어러 토큰을 발급받으면 되죠? 혹시 틀리면 로그인 실패인 거잖아. 네. 원래는 그런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 챕터는 리덕스 스토어를 배우는 챕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할게요. 가상의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 100% 성공이야.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을 하고, 자, 나는 이 UI에 입력한 밸류 값을 여기서 필요로 해. 그러면 인풋 요소의 참조 값이 필요한 거네요? 그쵸. use ref라는 훅이 또 필요하죠.
useRef라는 훅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퍼런스 값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입력한 유저네임은 어떻게 읽어오면 되죠? input name current value 하면은 쉽게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읽어와서 자, 요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액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유저네임을 변경하는 액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액션의 타입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액션의 타입은 index.js 봐요. 액션 타입은 뭐라고 해야 돼? 대문자로 유저 언더바 네임이죠. 액션 타입은 대문자로 유저 언더바 네임. 페이로드 필요하죠? 페이로드는 유저네임을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액션 발행하기. 액션 발행 어떻게 하지? 디스패치가 없는데? 디스패치가 없죠? 디스패치가 있어야지 발행을 하는데 디스패치가 없네. 망했네요. 디스패치가 없는데 액션 어떻게 발행해? 그죠? 그래서 액션을 발행하려면 역시 또 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액션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훅. 디스패치는 use dispatch라는 훅이 있어요. 있나요? 자, use dispatch import에서 디스패치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 이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훅이 또 등장했어요. use selector와 함께 use dispatch. use selector는 스토어에서 관리되는 상태값을 얻어낼 때 사용하는 훅이고, use dispatch는 스토어에다가 액션을 발행할 때, 그죠? 스토어에다가 액션을 발행할 때 사용할 함수를 얻어낼 때 use dispatch라는 훅을 사용한다. dispatch 액션 1 넣어주면 자, 될까? 될까 안 될까? 뭐 대략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사용자명 김구라 입력하고 로그인을 딱 누르면 일단 상태값이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되죠. 새로 고치면서 뭔가를 입력하고 로그인 딱 누르는 순간 갑자기 UI가 변경되죠. UI가 변경되는 이유는 이 값이 변경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뭐죠? 이 값은 use selector가 반환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인 게 도대체 상수값이 어떻게 변경이 될까? 이게 왜 변경될까? 어떻게 변경이 될까?
이제 로그인이라는 함수값이 변경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랬죠? 여기 이 함수 안에 이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자주 호출되는 부분이죠. 주로 언제 호출돼? 상태값이 변경되면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리덕스 스토어의 상태값을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면 이 앱 함수가 다시 한번 호출된다. 다시 한번 호출되면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컴포넌트가 처음 로딩될 때는 초기 값이 펄스니까 펄스가 리턴됐겠죠. 그래 안 그래? 처음에는 펄스가 리턴됐는데 밑에 디스패치를 함으로써 상태값이 변경되죠. 그럼으로써 여기가 다시 호출되면서 이번에는 true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됨으로써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로그인 중이 나오는 거예요. 동작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태값이 변경되면 앱 함수가 다시 호출된다. 다시 호출됨으로써 유즈 셀렉터가 리턴하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UI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누구누구님 로그인 중 여기 이름 출력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코딩하면 누구누구님 로그인 중에 출력이 될까? 이거 한번 코딩해봐요. 자, 여기 오타 있어요. 이거 이즈 유저네임이 아니고 이즈 로그인이에요. 이즈 로그인. 이거 수정하시고. 저 근데 이제 로그인으로 바꾸니까 로그인이 안 눌려요. 저도 그래요. 망했네요. 자, 어디 뭐 잘못된 게 있겠죠? 여기 타입이 유저네임이 아니고 미쳤나봐. 이거 왜 이러지? 타입이 유저네임이 아니고 뭐예요? 로그인 언더바 스테이터스죠? 아닌데? 잠깐만. 이거 유저네임인데? 근데 그 뭐지? 질문이요. 인덱스에서 액션을 왜 유저네임 로그인 그걸 나눴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코딩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 로그인을 true로 바꿔야죠. 로그인 했으면 그죠? 로그인을 true로 바꾸고 잠깐만. 이거 상태값을 두 개를 변경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변경해 놓고서는 해서 그렇구나. 액션을 두 개 발행해야 돼요. 액션을 두 개 발행해야 돼. 두 번째 액션은 뭐예요? 타입은 로그인 언더바 스테이터스죠? 페이로드는 true. 자, 두 개를 발행해야 되는데 하나만 발행했구나. 상태값을 두 개를 발행할게요. 한 번에 바뀌니까, 그죠? 여기서 동작하죠?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코딩하면 여기 유저네임이 출력이 될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상태값을 하나 더 받아와야죠. 네. 유저네임은 use selector 해가지고 상태값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상태값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가 필요해요? state 점 유전에. 유저네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유저네임을 여기다가 출력하면 되죠. 네. 네. 유저네임. 보세요. 유저네임을 빙구라라고 했어. 자, 빙구라님 로그인 중에 나오잖아요. 중앙에서 관리된 상태값을 바꾸면 변경이 되고 상태값이 바뀌면 여기가 다시 실행된다. 다시 실행됨으로써 유저 셀렉터가 리턴하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저 셀렉터가 리턴하는 값이 달라지면 밑에 UI는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버튼을 자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데 자 로그아웃 버튼 눌렀을 때 요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변경했어요. 하나만. 네, 이제 로그인은 펄스로만 변경해보세요. 일단 로그아웃 처리를 하려면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액션을 하나 발행하면 되고 액션의 타입은 로그인 스테이터스 페이로드는 펄스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알아서 리듀스 함수에서 동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이 이렇게 바로 바뀌죠. 그럼 src에다가 폴더 만들어 볼게요. 폴더는 컴포넌츠 자, src에다가 컴포넌츠라는 폴더 만들어 주시고 뉴 파일명은 child.jsx 리액트 스테이트릭스 컴포넌트 rsf에서 만들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인을 했으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작성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나? 로그인 안 했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어떤 UI를 출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어떤 UI를 출력할지 말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로그인 중이라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출력하도록 해서 이 차일드 컴포넌트를 액 컴포넌트에다가 포함시켜서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그인은 use selector 스테이트가 전달되면 궁금한 거는 스테이트 점 이제 로그인만 궁금하죠? 또 유저네임 use selector 이용해서 스테이트에 있는 유저네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사망연산자가 있었죠. 사망연산자. 만약에 로그인 중이면 유저 네임 님 반갑고 로그인 중이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하면 되죠. 하나요? 네. 근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ND 연산자를 쓰면 돼요. 이 AND 연산자는 true일 때만 왼쪽이 true일 때만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false면 오른쪽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 요소 하나를 출력을 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망연산자보다 간단하죠? 굳이 콜론 다음에 빈 문자를 넣지 않고 그래서 이 AND 연산자도 많이 쓰인다. 차일드 컴포넌트가 눈에 확 띄도록 스타일을 결정을 해볼까요? 스타일은 리액트에서 오브젝트로 결정할 수 있나요? 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inline CSS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빼기가 조합되면 문자열로 감싸주시면 돼요. 따옴표로. 그런 다음에 app.jsx에서 그 밑에 child component 임포트해서 가져다 놓으면 자, 로그인 중이 아닐 때는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로그인 중이면 어때요? 반갑다고 나오나요?
이거 뭐야? 모든 컴포넌트가 애 컴포넌트하고 차일드 컴포넌트가 상태값을 공유하고 있잖아 지금. 자, child.jsx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해볼게요. src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파일명은 f2.jsx f2.jsx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index.js로 가서 f2를 사용하도록 임포트 되는 부분을 수정할게요. 네. f2를 사용하도록 두 번째 예제 f2를 사용하도록 수정. 이제 초기화가 되었고 여기에서 로그인 여부 유저네임 195는 셀렉터 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서는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를 렌더링 하도록 구조를 잡아 놓고요. 어떤 요소로도 감싸지 않고 그냥 나열하면 JSX에서는 에러예요. 그죠? 이걸 빈 요소로 감쌀게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줘 보세요. 그 전체 보냈고요. 그럼 현재 로그인 중이 아니니까 로그인 UI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API에다가 요청을 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API에다가. 자, 우리 스프링 부트로 가볼게요. 자, 스프링 부트 컨트롤러에 가보면 유저 컨트롤러가 있죠. 자, 여기에 요청을 한번 보내볼까 하는 거예요. 악시오스를 이용해서 입력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제이슨으로 보내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가 실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증 매니저 객체를 통해서 어센티케이트를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은 뭐가 발급되는 거예요? 통과하면은 토큰이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API를 직접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럼 일단 스프링 부트 서버도 런 해놓으세요. 자, 스프링 부트 서버도 런을 해놓고 그러면 입력한 비밀번호하고 사용자명이 오브젝트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자, onClick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을 하고요. 악시오스 임포트하고 axios.post 자, API에 us 요청이죠.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오브젝트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오브젝트. 그 다음 then 응답이 올 것이고 에러면 에러 정보가 응답이 되겠죠. 일단 이런 구조 만들어 놔보세요. 그러면 인풋 요소에 입력한 내용을 읽어오는 방법은요. 일단 두 가지가 떠올라요. 각각의 레퍼런스를 부여해 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읽어오던지
아니면 체인지 이벤트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오브젝트로 상태값이 관리가 되게 하던지 어떤 방법 써볼까요? 체인지 이벤트 쓸까? 레퍼런스 값 쓸까? 체인지 이벤트가 가물가물해지니까 또 그것도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네임 속성을 부여할게요. 네임은 유저네임, 카멜 케이스로 해야 돼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해놓고 상태값 관리해야죠. 입력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상태값으로 관리. 체인지 이벤트 발생했을 때 상태값을 변경시킬 핸들 체인지라는 메소드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on 체인지, 핸들 체인지, 여기도 마찬가지 on 체인지, 핸들 체인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핸들 체인지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러면 이벤트가 일어난 바로 그 요소의 네임과 밸류를 이용해서 상태값을 변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떤 코드 setState 호출하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넣어줘야죠. .state 기존의 상태값을 펼쳐놓고 2점 타겟점 네임 속성의 밸류로 2점 타겟점 밸류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상태값이 관리가 되겠죠. 여기 참조되는 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참조되는 값은 유저네임 또는 패스워드 맞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입력한 밸류 값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스테이트는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에 유저네임이라는 키값으로 입력한 유저네임, 패스워드라는 키값으로 입력한 패스워드가 들어있겠죠. 네. 그럼 해당 오브젝트를 악시오스에다가 넣어주면 자동으로 제이슨으로 전송되지 않겠어요?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오면 콘솔장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콘솔.log res.data 혹시 에러가 발생하면 콘솔.log 에러 정보를 출력을 해 볼게요. res.data가 아니죠. 맞나? res.data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죠? 데이터 맞죠? 데이터라는 방에 들어있죠. 데이터. 그럼 패키지.json에 가서 프록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요. 프록시 잘 되어 있죠? 컨텍스트 경로는 쓰지 않았고, 그러면은 서버 켜놓은 상태니까요. 검사해서 콘솔 열어놓고요. 사용자명 김구라 비밀번호 1234 로그인 눌렀을 때, 자, 응답으로 토큰이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오죠? 혹시 비밀번호가 틀리면 익셉션 발생하면서 에러가 수행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잘 동작하나요? 대답이 없네. 네. 토큰 잘 발급되죠? 비밀번호가 틀리면 어찌됐건 여기 에러가 수행이 되고요. 그죠? 에러가 수행이 되고. 그럼 에러면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자,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저장. 자, 이러면 이제 영구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새로 고침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토큰이라는 키값으로 저장하면 저장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 보내준 거 계속 영구 저장되는 거 보여요? 히스토리에 막 몇백 개씩 남아있죠? 네. 그게 어디 저장되는 거냐면 로컬 스토리지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 저장하는 거 되게 간단해. 로컬 스토리지는요, 오브젝트라 생각하면 돼요. 예.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는 영구 저장되는 오브젝트.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 해당 웹브라우저에만 영구 저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단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숫자를 넣어도 문자열로 변형이 돼서 저장돼. true를 넣어도 문자열로 변형이 돼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용하기 되게 편해. 이거 뭐야? 이거 오브젝트라면 토큰이라는 방에다가 이 문자열을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볼까요? 진짜 저장이 되는지. 김구라 1, 2, 3, 4 해가지고 로그인 넣고 응답이 되었죠. 네. 그럼 얘는 어디 저장되냐? 소스, 어플리케이션 탭에 가보면 로컬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죠? 자, 있어요, 없어요? 네. 저장돼 있죠. 이거는 임의로 지우지 않는 이상 웹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있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에서 저 로컬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로컬 스토리지 점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되게 편리한 저장소죠. 세션 스토리지라는 것도 있어.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한 것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웹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닫으면 사라져요. 그럼 저장했으니까 다음번 요청에 이 토큰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핑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핑 버튼을 핑 요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가져다 놓고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하고 그럼 악시오스를 통해서 get 방식으로 API에 핑 요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버튼 누르면 스프링부트 서버가 응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토큰을 안 갖고 가는데 왜 응답을 할 리가 있을까? 보세요. 로그인을 하고 자, 로그인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그인 성공하면 유즈 디스패치 해가지고 잠깐만 디스패치 있었나? 디스패치 임포트 하세요. 액션을 발행할 디스패치 함수 그 다음에 로그인 성공했으면 뭘 해야 돼? 액션 2개 발행해야죠. 네. 타입은 유저네임에 뭘 넣어줘야죠? 페이로드
페이로드의 id는 뭐예요? state 점 유저네임인가요? 또 타입 로그인 스테이터스 페이로드는 true죠? 보세요. 그럼 로그인 하게 되면 빙고라 1, 2, 3, 4 로그인 누르면 누구누구 로그인 중 하면서 로그아웃도 나오고 핑 요청도 나오죠. 이 핑 요청하면은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답할 리가 없겠죠. 왜? 토큰이 없는데 응답하겠어요? 그럼 요청의 헤더에 응? 핑 요청할 때 요청의 악시오스의 요청의 헤더에 어서라이제이션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옵션 전달할게요. 컴마 오브젝트. 자, 요청의 옵션을 이 오브젝트에다 전달할 수가 있고요. 자, 오브젝트에 배를 가르고 헤더스라는 키 값으로요. 역시 오브젝트를 넣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잘하려면 오브젝트 작성 잘해야 돼요. 오브젝트 안에 헤더스라는 키 값으로 또 오브젝트를 넣었죠. 여기에 authorization 이라는 키 값으로 뭘 넣으면 돼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3분이 안 지났으면 핑 요청 응답하겠죠? 퐁 하고 있나요? 핑 요청을 했을 때 응답이 이렇게 퐁이라고 오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로그인을 하면은 토큰이 응답이 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응답된 토큰을요, 어딘가 저장을 해 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리액트 개발하는 경, 우리가 리액트를 쓴다면 보통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으면 딱 좋아요. 딱 좋고. 그냥 스프링 부트 서버에 직접 웹브라우저로 요청을 해서 받아가는 그런 페이지에서는 쿠키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요청할 때 자동으로 갖고 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스프링 부트 서버 가보면, 스프링 부트 서버로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JWT 필터가 있어요. JWT 필터. 지금 우리가 한 핑 요청도 여기를 거치게 되겠죠.
쿠키에는 없었어요. 그쵸? 토큰이 쿠키에는 없죠? 쿠키는 없으니까 여기 건너뛴단 말이죠. 건너뛰고 그러면 토큰이 현재 없는 상태니까 실행의 흐름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요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악시오스에 authorization이라는 헤더를 우리가 넣어줬나요?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request.get header authorization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토큰이 같이 실려온다는 거. 네. 여기서 토큰이 얻어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 담았던 이 내용 있잖아. 이거. 로컬 스토리즘 토큰. 요게 이 위치로 읽어와진다는 거예요. request.get header authorization 여기 토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여기서 유효한 토큰인지 또 막 체크한다는 거예요. 체크해서 토큰이 유효하면 일회성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일회성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API의 포옹 요청을 무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일회성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API 포옹 요청을 스프링 세큐리티가 막아버린다. 핑 요청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에러 나죠? 아까 핑 요청 에러 안 났어요. 지금 왜 에러 났을까? 토큰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서 토큰 유효 기간을 3분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 토큰이 있어도 3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돼서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뭐 지금은 또 되지만 새로 발급받으면. 근데 이 상태에서 3분이 흘러버리면 클라이언트는 토큰이 만료된지도 꿈에도 모르고 있잖아.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큰을 디코딩을 해야 돼요. 발급받은 토큰을 디코딩해서 도대체 이게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해당 시간이 경과하면 여기서도 로그아웃 처리가 자동으로 되게끔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끔 앱 사용할 때 이 앱도 거의 대부분 토큰을 써요. 앱도 로그인 했는데 로그인이 풀릴 때가 있죠. 그 토큰이 만료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앱은 토큰 만료된지는 어떻게 하냐? 앱이 처음 실행될 때 체크해 봐야 되고 만료되었는지. 그리고 또 처음 실행됐을 때 만료가 안 됐지만 한 5분 정도 쓰다 보면 우연히 토큰이 만료될 때도 있잖아. 근데 그 시간까지 계산해놔야 돼. 그래서 오후에는 그런 동작까지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때요? 재밌죠? 서버에서 토큰 발급하는 것도 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발급받은 거를 저희가 어디든지 저장을 해놨다가 다음번 요청에 들고 갈 수 있도록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세션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